안녕하세요. 투더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교육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하는 매매가 이제 오더블럭을 이용한 매매인데 오더블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트레이더들님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제가 쓰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오더블럭을 찾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오더블럭을 좀 쉽게 사용하는 저의 지표를 같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오더블럭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종의 수평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란 것을 찾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찾아 가지고 여기가 매물, 여기부터 이제 혹은 이 구간까지 여기를 이제 매물대로 보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이 사이를 이제 리퀴디티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매물대로 보는 그런 트레이딩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이런 도치 캔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도치 캔들이 나오면 이걸 매물대로 이용해 가지고 매물대로서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들 중에서는 리퀴디티 이렇게 찾는 방식은 어느 정도 꼬리잡기란 방식이기 때문에 많이들 쓰지만, 도치를 이용하는 방식은 사실은 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캔들 부분에서 이제 도치만 본다면 얘는 추세를 계속 유지시키거나 혹은 추세를 뒤집는 그런 캔들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지가 꼭 매물대가 된다는 그런 보장이 100%는 없습니다. 물론 이 차트에서는 저항이 되는 구간도 나오고 지지가 되는 구간도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쓰는 방식은 뭐냐면요. 오더 블럭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갈 건데, 이 오더 블럭은 사실은 물려있는 캔들을 찾는 거예요. 물려있는 캔들을 찾는 것.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 캔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캔들을 사용하실 때, 자, 좀 그림을 그렸는데, 제 컴이 자꾸지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캔들은 뭐죠?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몸통을 점한 형태의 캔들. 이걸 인걸핑 캔들이라고 하고 하락 점령 캔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음봉이 나온 뒤 양봉이 완전히 점하는 경우. 이건 상승 점령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불리시 인걸핑 캔들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인걸핑 캔들들이 나오면 추세가 상승하다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이 경우에는 하락하다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기대하고, 이거는 하락을 하다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나요?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요. 실컷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갈 것처럼 해놓고는 다시 얘가 상승 점유를 해버렸어요. 또 그러면 동시에 얘도 내려가다가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는 다시 또 하락을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인걸핑 실패하는 캔들들이 있어요. 이걸 저는 오더블럭이라고 합니다. 이 캔들들, 이 불쌍하고 멍청한 이 캔들들. 자기가 점유한 줄 알고 아싸 좋아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점유를 한 게 아니라 점유를 당한 캔들이죠. 그 바보 같은 캔들이 바로 오더블럭입니다. 실제로 차트에서 한번 볼까요? 차트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임의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차트에 있습니다. 차트에 다 녹아있고, 그리고 이 방식으로 저는 오랫동안 매매를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제가 교육 자료도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까지 할 정도로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검증을 해왔습니다. 자, 이 주식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애플 주식 차트입니다. 애플 주식 차트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제가 앱등이어서가 아니고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우상향 차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방 인생 한방이다 그러면서 어, 알트나 그런 잡코인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애플 사세요. 애플 사면은 적어도 얘네들이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15% 이상 오릅니다. 자, 지금 이 캔들, 지금 제가 표시한 이 캔들이 바로 그 오더블럭이 됩니다. 얘가 지금 하락 상승 점유형을 해놓고는 바로 다시 하락 점유를 당했어요. 이런 캔들이 오더블럭이 되는 거예요. 잠깐 좀 PC가 느려가지고 조금 버벅거리는데 잠시만요. 다시 좀 그려볼게요. 요런 애들이 상승 점유를 해놓고 하락 점유를 당하고 있죠. 뒤쪽에서 오히려 하락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오더블럭이 됩니다. 오더블럭은 사실 몸통만 가지고 제가 그리는데, 어디까지 여기서는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몸통을 그리는 거고, 실전을 할 때는 저는 몸통, 꼬리 다 씁니다.
거기에 따른 나름의 기법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때는 또 활용의 근거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오더블럭 이렇게 찾고 나면은 하실 수 있는 게 이 녀석이 지지를 받느냐 저항을 받느냐를 확인을 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뭐 매수를 들어간다던가 혹은 상방에 오더블럭이 또 있네요. 여기까지 올라갈 때 여기 매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작도가 되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어, 청산을 하지 않는 근거로서 바로 오더블럭을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또 오더블럭이 생겼어요. 보통 오더블럭이 생기는 자리에 중첩에서 오더블럭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거기가 보통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캔들은 심리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그 심리가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는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본전 심리와 함께 수익을 실현하려는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오더블럭이 생겨 있고 그리고 이 오더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까지 제가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꼬리까지 닿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경우 수익이 어떻게 났느냐? 이거 일봉이에요, 이거. 주봉이에요, 이거. 주봉인데 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 만에 약 38% 수익 났습니다. 이런 장사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오더블록으로 하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만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매매가 이 자리에서 이 오더블록 계속 지지받고 두 번이나 올라갔어요. 그러고 지금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때 6월 3일, 6월 달 보통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MWC라고 그 개발자 대회가 있어요. 그때 앞으로 애플의 방향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때는 신제품이 나올 걸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리 이미 발표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아이폰이 9월 3일날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가격이 아이폰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애플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어떤 그런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상태죠. 그리고 상단에 오더블럭 이거를 갱신을 하고 애플 주식은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애플 주식 할만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이젠 주식도 직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부디 시각을 넓게 가져가지고 다양한 시장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시장을 나갈 때에는 새로운 매매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매매법은 저도 이제 제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많은 그런 문헌들을 참고를 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인걸피 당한 캔들을 다시 활용하는 이런 식의 매매법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어, 뭐랄까 저작권을 낼 수 있었죠. 모쪼록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고요. 혹시 이 오더블럭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오더블럭 지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지표를 이제 넣으면 실제로 오더블럭 제가 찾은 데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이거는 뭐 제가 뭐 미처 체크를 안 했지만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제 로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걸 지표화 해준 거는 이제 넥스젠의 R이라는 친구인데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일단 대부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좀 다르게 이제 이렇게 인클루딩 섀도우라고 그래가지고 꼬리를 다 활용하는 방식을 저는 오더블럭의 로직에 반영을 했어요.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뇌동의 요소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일단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파동의 방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히려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이제 스윙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다우 이론에 기반해서 스윙이 계속 이어지면은 결국에는 음, 그 스윙을 뒤집는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상승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파동을 제가 굉장히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다 피보나치까지 돼가지고 저는 매매를 해요. 제가 그리는 차트들을 보면 다 그 세 가지 원리가 기본적으로 입각이 돼 있고 추가로 몇 가지 더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제가 하는 매매법을 종종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더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합니다.